안녕하세요. 프리미어 스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정보통신을 좀 전체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월 3일 금요일인데요. 어제 한국통신이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상한가에 갔었죠. 29.95%. 그리고 종가는 25.96%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종목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왔는데요. 앞에 돌려보면, 네, 앞에서도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줬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처음 시세가 이제 시작된 지점부터 차트 분석을 좀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어제 급등한 이 봉에 대해서도 차트를 본 후에 조건 검색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정보통신은 시세가 처음 시작된 지점이 이 지점이죠. 여기 상한가 캔들이 있는데 이 상한가 캔들부터 좋은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상한가 캔들부터 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차트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돌려볼게요. 네, 이렇게 돌려보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눈에 띄는 게 뭐예요? 최고가입니다. 최고가. 신고가 종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매물대를 다 뚫었습니다. 이 주가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이 매물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 매물대가 있으면 매물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매물대에 막혀 있으면 그 매물대가 예를 들어서 이 캔들이 여기서 끝났다. 그러면은 이 앞에 고점을 못 뚫었죠. 그래서 이게 매물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매물벽이 아주 강한 저항선으로 이제 작용을 합니다. 물론 한번 뚫으면은 지지선이 되죠. 그래서 이 매물벽을 뚫었는지 못 뚫었는지가 이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신고가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매물벽을 뚫었냐 안 뚫었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거래량 캔들 있죠. 수급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가도 매물벽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거래량 역시 매물벽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고가, 신고거래량 종목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종목들은 이 몸통 안으로 주가가 눌리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눌리게 됩니다. 이런 자리도 마찬가지고 이런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으면 이런 구간에서 수익을 내고 나오시면 됩니다.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못 팔았다 그러면은 추가 매수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주가가 이 몸통 안으로 눌리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눌림목 매매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눌렸을 때 매수를 한 다음에 반등이 나오면, 주가에 반등이 이렇게 나오면 매도를 하고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눌림목 매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살짝 눌리고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조금 약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조금 눌린 다음에 반등이 안 나오고 주가가 눌린 다음에 시간을 좀 가지고 그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이 앞에 있는 이 상한가 캔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 좋은지 말씀을 드렸죠. 일단 주가가 신고가고, 그리고 거래량도 신고 거래량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물대가 아예 없습니다. 이 앞에 주가도 매물벽이 없고 거래량도 매물벽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이렇게 하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이걸 N자형 파동이라고 해요. 이렇게 이게 N자형 파동입니다. 그러면 이 N자형 파동에서 이 두 번째 상승이죠. 두 번째 상승. 이게 첫 번째 상승이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1파, 그러니까 상승 1파, 첫 번째 상승 파동이 나온 종목은 눌림 이후에 2파,
그러니까 두 번째 상승 파동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상승 파동이 첫 번째 상승 파동보다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어요. 작은 경우에는 주가가 더 이상 상승을 못하고 이 자리에서 하락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주가가 2차 상승이 크게 나왔습니다. 1차 상승보다.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엘리엇 파동으로 봤을 때 어때요? 상승 1파, 그리고 조정 2파, 그리고 상승 3파, 그리고 조정 4파, 다음에 상승 5파까지 나오는 것이 엘리엇 파동의 정석이죠. 그래서 이 2파 자체가 그러니까 상승 1파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상승 파동보다 두 번째 상승 파동이 큰 경우에는 눌림 후에 반등이 한 번 정도 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 종목을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눌린 다음에 반등이 이렇게 한 번 더 나올 확률이 큽니다. 그것은 이 두 번째 상승 파동이 첫 번째 상승 파동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엘리엇 파동으로 하면은 엘리엇 파동이 다 끝난 겁니다. 네. 상승 1파, 그리고 조정을 하는 2파, 그리고 상승이 되는 3파, 그리고 조정 구간인 4파, 그리고 마지막 5파 이렇게 해서 엘리엇 파동이 완성이 됐죠. 이런 종목들 이렇게 보면 엘리엇 파동이 5파까지 완성된 종목들이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시장의 주도주들 가운데서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매매할 수 있는 자리는 이 자리, 이런 자리,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의미 있는 장대 양봉, 상한가여도 좋고 상한가에 준하는 장대 양봉이 출현을 했을 때 이 눌림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고 주가의 반등 혹은 2차 상승 시에 매도를 하고 나오는 전형적인 눌림목 매매 구간입니다. 그 구간에서,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파동이 첫 번째 파동보다 훨씬 크게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두 번째 파동의 눌림 구간에서 한 번 더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 정도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그리고 나서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하락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락이 이어지네요. 이렇게 앞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때요? 엘리엇 파동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하락 파동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은 이 첫 번째 눌림 구간 그리고 두 번째 눌림 구간에서 매매를 할 수가 있고 하락 파동 중에서도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 파동 중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매매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에 스토캐스틱 지표를 하나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지표 추가 누르시고 스토캐스틱 STO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토캐스틱 슬로우로 들어가서 적용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스토캐스틱이 설정이 됐습니다. 참고로 저는 키움증권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차트도 키움증권 차트예요. 그래서 다른 증권사 쓰시는 분들은 방식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조건 검색식을 만드는 방식도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키움증권을 사용하는데 제가 뭐 써보니까 이제 저한테는 키움증권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키움증권이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뭐 전문가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키움증권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죠. 많이 쓰는 거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차트를 조금만 키워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좀 키워볼게요. 우리가 상승 파동을 따질 때 첫 번째 파동, 그리고 두 번째 파동, 그리고 세 번째 파동 이렇게 상승이 엘리엇 파동의 정석처럼 상승 파동이 세 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락이 시작이 되죠.
근데 하락이 시작될 때 이 스토캐스틱 수치를 보시면 네, 스토캐스틱이 보통 0에서 100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20 이하, 여기 이제 하늘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구간 있죠. 예, 요 구간을 침체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차트를 봤을 때 상승 파동이 다 끝나고 하락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보시면 하락도 어떻게 해요? 하락도 파동이 있습니다. 예, 눌렸다가 반등이 나오고 또 눌렸다가 반등이 나옵니다. 그런 하락 파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 파동 중에서 이 스토캐스틱 수치가 20 밑으로 내려오는 이 지점, 예, 요 지점이죠. 이 지점이 매수 구간이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팔고 나오시면 되죠. 보통 한 10% 정도 수익을 내고 나오시면 좋습니다. 여기서는 한 20% 가까이 상승이 나왔네요. 반등이 나온 거죠. 그리고 네,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기다리고 있으면 네, 이런 자리에서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 하락 파동 중에 주가의 바닥을 잡는, 그러니까 스토캐스틱을 이용해서 주가의 바닥을 잡는 하나의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설명을 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상한가 캔들을 보시면, 네, 앞에 매물벽이 있어요, 없어요? 매물벽이 없습니다. 네, 신고가 종목입니다. 그리고 거래량 역시 앞에 매물벽이 없습니다. 이렇게 거래량도 매물벽이 없고, 그리고 주가도 매물벽이 없을 때, 그러니까 신고 거래량, 신고가 종목인 장대양봉 종목은 이 장대양봉을 우리가 이제 기준봉이라고 삼아서 주가가 이 장대양봉의 안으로 눌릴 때, 네, 이렇게 눌릴 때 매수를 하시면 네, 주가가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1차 상승보다 두 번째 상승이 더 큰 경우, 두 번째 상승이 이렇게 더 큰 경우에는 주가가 눌림 이후에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눌림 이후에 한 번 더 네,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파동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개의 상승 파동과 두 번의 이 조정 파동이 있는 전형적인 엘리엇 파동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엘리엇 파동을 공부하실 때 그 엘리엇 파동의 원리 중에서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이게 이제 2파죠, 2파. 그러니까 두 번째 상승, 죄송합니다. 3파죠, 3파. 3파이자 2차 상승 파동이죠. 이게 3파는, 그러니까 두 번째 상승 파동은 첫 번째 상승 파동보다 크다. 그리고 세 번째 상승 파동보다도 크다라고 하는 게 이 엘리엇 파동의 이론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상승 파동이 가장 크다라고 하는 것이 엘리엇 파동의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굉장히 정석처럼 이렇게 엘리엇 파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그리고 나서 하락 파동이 이어지는데 그 하락 파동 중에서도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락하는 중에 하락 파동 중에 이렇게 스토캐스틱이 20 밑으로 내려오는 구간이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대략 한 10%, 15% 정도 이렇게 익절을 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바닥에 왔을 때 한 번 더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고 좀 기다리시면 이런 상승을 우리가 이런 상승 구간에서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법입니다. 기법. 그래서 스토캐스틱을 이용한 바닥을 잡는 기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법들을 잘 익혀두시면 보통 우리 이제 주식 매매할 때 굉장히 원칙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죄송한데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기법 하나만 갖고 있어도 매매가 훨씬 좋아집니다. 훨씬.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뭐 주식을 하다 보면은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손절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손절을 하더라도 알고 손절하고 수익을 내더라도 알고 수익을 내자. 그런 이제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원칙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매매가 훨씬 더 세련되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봤고 이 캔들 그러니까 어제죠. 2월 3일 이 장대양봉 캔들의 차트를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토캐스틱이 깔려 있잖아요. 보시면 스토캐스틱의 이 살색 선이 K선입니다. 그리고 이 보라색 선이 D선인데 이 K선이 D선을 이렇게 상향 돌파를 하면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주가는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당일날 그렇습니다. 앞에서 보면 요 자리, 요 자리네요. 처음 상한가가 나왔던 자리. 이거 보이시죠? 대량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이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하니까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정보통신은 어제도 이 스토캐스틱의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래대금도 많이 들어왔죠. 한국정보통신 어제 거래대금이 굉장히 좋습니다. 2,386억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래대금이 들어왔죠. 그리고 여기에 이동평균선을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지표 추가. 가셔서 가격 이동평균. 이렇게 하고 수치를 바꿔야겠죠? 5일선, 21선, 61선, 121선, 241선 하고 라인 설정으로 가서 5일선을 검정색으로 좀 진하게 하겠습니다. 21선을 색깔을 좀 바꿀게요. 241선은 밝은 색으로 진하게 하겠습니다. 확인 누르면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보시면 색상을 좀 지우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검정색 선이 5일선입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 선이 61선이에요. 그래서 5일선이 61선을 이렇게 골든 크로스 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동평균선 많이 쓰잖아요. 보통 5일선부터 241선까지 쓰는데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은 좋다. 이거는 뭐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골든 크로스는 뭐예요? 단기선이 장기선을 상향 돌파하는 것을 골든 크로스라고 하죠. 그 반대를 데드 크로스라고 하고 그 대표적인 골든 크로스가 뭐가 있어요? 5일선과 21선 사이에 골든 크로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일선이 21선을 상향 돌파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21선이 더 뚫기가 힘들어요? 아니면 61선이 더 뚫기가 힘들어요? 당연히 61선이 더 뚫기 힘들겠죠. 그래서 5일선과 61선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골든 크로스 두 번째 골든 크로스를 더 좋게 봅니다. 이게 5일선 21선 골든 크로스가 나온 종목들보다 5일선 61선 골든 크로스가 나온 종목들이 더 적어요. 그만큼 더 강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정보통신처럼 5일선 61선 골든 크로스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상승의 신호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스토캐스틱 골든 크로스도 같이 나왔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이 두 개가 겹쳐가지고,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가 두 개가 겹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하나가 나온 것보다 훨씬 더 좋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조건 검색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150 조건 검색식 만들기 창입니다. 먼저 스토캐스틱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죠. 네, 스토캐스틱 슬로우로 가시면 됩니다. 기준선 돌파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K선이 D선 상향 돌파, 그리고 5일선과 61선 사이에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죠. 이동평균으로 가셔서 주가 이동평균 돌파로 가셔서 52평이 62평 골든 크로스 추가, 이렇게 하고 종목을 검색을 해볼까요? 네, 7종목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한국정보통신이 눈에 띄죠. 여기에 돈만 들어오면, 그러니까 거래대금만 들어오면 네, 한 종목밖에 안 잡힙니다. 그만큼 조건이 좋은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일선, 61선 골든크로스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에 이 스토캐스틱의 골든크로스가 같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죠. 거기에 거래대금이 들어오면 갑니다. 주가는. 이렇게. 그런데 물론 이게 이제 100%냐? 100%는 아니에요. 100%는 없습니다. 가끔 제가 이제 조금 답답한 게 검색식을 이렇게 만들어 드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일선 61선 골든크로스 좋은 조건입니다. 굉장히 좋은 조건. 여기에 돈이 붙으면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스토캐스틱 골든크로스 이것도 좋은 조건입니다. 여기에도 돈이 붙으면 갑니다. 엊그저께 영상을 보시면 이 스토캐스틱 골든크로스가 발생하고 돈이 붙은 종목들 다 갔습니다. 다. 네. 엊그저께 제가 올린 영상을 보시면은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골든크로스가 같이 일어났다 그럼 더 좋겠죠. 그런데 그럼 이게 100%냐? 아닙니다. 100%는 아닙니다. 좋다라는 거지 100%는 아닙니다. 주식에 100%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들이 좋기 때문에 이 조건들을 활용하셔가지고 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이 조건 검색식도 활용하셔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고 엊그저께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를 활용을 하셔서 자기한테 맞게 쓰시라니까요. 네. 이 검색식을 써봤더니 저는 못 쓰겠어요. 뭐 이거 고점에서 잡혀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 정말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영상을 안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굳이 시간 써가면서 이 영상을 보실 이유가 없잖아요. 뭔가 도움이 돼야 저도 뭐 이 영상 많이 봐주세요. 이거 좋으니까 한번 사용해 보세요. 이러는 거지. 나쁜 걸 가지고 이거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조건들은 굉장히 좋은 조건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영상에서 올려드리는 조건 검색식들 그게 100%냐? 100% 아닙니다. 좋은 조건들을 조합해서 이러이러하게 조건이 조합이 되면 주가가 이렇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조건들을 이용해서 차트도 분석을 하시고 앞으로 본인에 맞춰서 검색식도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시고 그러시면은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조건들을 보시면 제가 등락률은 아예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건도 많이 넣지 않았어요. 3개만 넣었어요. 그런데도 종목이 다른 종목들 다 걸러지고 한국정보통신 이 한 종목만 잡힙니다. 그만큼 이 조건이 좋은 조건이다 라고 하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국정보통신은 오늘이 아니죠. 어제 한국정보통신은 그 애플페이 이슈로 이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애플페이가 금융당국이 이제 애플페이 서비스를 도입한다, 그건 이제 허용한다라고 하는 소식 때문에 이 애플페이나 전자결제 테마들이 이제 상승을 했는데 그 중에 한국정보통신이 대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앞으로 더 갈 거냐, 쭉 상승을 할 거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냥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래서 이 종목은 저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판단이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보셨죠? 오늘은 한국정보통신을 가지고 음, 차트 분석을 좀 하고 조건 검색식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이 종목은 굉장히 우리가 이제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굉장히 상승이 잘 나오고 그리고 또 주가가 눌린 후에 반등도 잘 나와준 그런 교과서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교과서와 같은 그런 주가 흐름을 보여준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한국정보통신 분석을 좀 더 해보시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 고민을 좀 해보시고 매매를 조금 해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보시고 공부 더 하셔서 늘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